진짜 말도 안 되게 복숭아랑 자두가 엄청 팔려요. 주문권 계속 들어와요. 이게 2분 3분 전이잖아요. 계속 접수. 지금 제가 이렇게 걸어가는 순간에도 팔리고 있습니다. 이건 어제 매출인데요. 1,100만 원 정도 나왔어요. 하루 매출이. 복숭아가 진짜 잘 팔립니다. 근데 여기 뒤에 네, 전망이 엄청 좋네요. 아, 네, 여기가 한강뷰라서요. 한강뷰가 쫙 펼쳐져 있는 게 예전부터 좀 살고 싶었던 로망이라서 옛날에 제가 살았던 집을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보시면은 이렇게 창문도 이렇게 철창으로 막혀 있고요. 이게 누우면 끝나요. 이거는 제가 GPT를 쓰는 건데 이 지금 서령딸기라는 상세 페이지거든요. 이렇게 지금 잡혀 있잖아요. 이거를 제가 부사사가 페이지로 한번 바꿔볼게요. 복사를 해서 클릭 해주면은 이게 이렇게 바뀌어요. 이게 지금 보시면은 다 바뀌었죠. GPT랑 피그마랑 콜라보를 했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걸 잘 쓰시는 분들이 없어요. 예전에는 진짜 제가 막 16시간씩 일할 때 했잖아요. 사실 이런 거 만드느라고 제가 시간 엄청 썼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런 거를 안 해도 되니까 돈 들여 벌고. 시작했을 때부터 나왔던 매출을 좀 보여드릴게요. 11억 3,900. 안녕하세요. 아, 네. 네, 저기. 자기소개 좀 먼저 부탁드릴게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24살 쿠팡에서 과일 판매하고 있는 안동준이라고 합니다. 아, 네. 근데 여기 뒤에 네, 전망이 엄청 좋네요. 아, 네, 여기가 한강뷰라서요. 한강뷰가 쫙 펼쳐져 있는 게 예전부터 좀 살고 싶었던 로망이라서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아, 과일 팔아서 이렇게. 네, 과일 팔아서. 제가 듣기로는 네네. 그 군대 전역하자마자 네, 이제 그 2천만 원 들고 강원도에서 올라왔다고 들었거든요. 네, 맞아요. 제가 사실 군대 전역하고 나서 이제 군 적금으로 이제 처음 돈을 좀 어떻게 하면 많이 벌어볼 수 있을까 싶어서 서울에 무작정 이렇게 올라와서 과일 위탁을 좀 배워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서울 생활을 시작한 건 아닌 거잖아요. 네, 맞아요. 저는 그 강원도 정선이라고, 혹시 피디님 정선 아시나요? 카지노. 아, 카지노, 맞아요. 카지노로 많이 아시는데 이제 저는 거기서 계속 한평생 살다가 서울로 바로 이렇게 상경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서울에 이렇게 올라왔을 때부터 이렇게 좋은 데 살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제가 지금 살던 데랑 예전에 살던 데랑 비교해 보시면은 진짜 깜짝 놀라실 거예요, 피디님. 예전에는 제가 고시원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서울이 되게 집값도 비싸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올라왔는데 이제 돈이 없잖아요, 당연히. 그래서 저는 고시원부터 시작을 했는데 거기가 관리비랑 이런 거 다 포함해가지고 한 500에 35 정도 되는 그런 고시원에서 살았습니다. 3평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거기서 살다가 과일 팔아서 이렇게. 네, 거기서 이제 차곡차곡 모아가지고 이제 제가 원하던 이렇게 한강뷰 집으로 왔습니다. 그럼 여기는 월세랑 보증금이랑 그런 게 얼마예요? 여기는 1000에 88이고요. 근데 이게 관리비랑 이런 거 다 뺀 가격이라서 실질적으로 한 1000에 한 100만 원 이상 월에 나가고 있습니다. 감당이 되나요? 네, 이제 그 정도 버니까 이 정도 수준의 집을 이제 살 수는 있겠더라고요. 그러면은 과일을 도대체 얼마 정도 파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한 누적으로 한 11억 좀 넘게 팔았습니다. 기간이 얼마 동안? 기간은 제가 7월부터 시작해서 저번 달인 5월 31일까지 잡았을 때 11억 매출 정도 나왔습니다. 11개월 동안? 네. 그러면은 뭐 사무실이 따로 있는 거예요? 아니요, 저는 사무실은 따로 없고 카페 가서 보통 좀 작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창고나 이런 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아. 과일 창고? 창고 같은 건 없고, 피디님 한번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거? 어떤 거요? 이 냉장고에 보시면은 뭐 아무것도 없죠. 이제 제가 과일을 파는데 이렇게 창고라든지 이렇게 심지어 제 냉장고에도 과일이 없어요. 저는 이걸 재고가 없이 판매를 하는 방식으로 지금 판매를 하고 있어서 따로 창고라든지 사무실 같은 게 필요하지가 않아요, 저는. 그럼 위탁 판매 같은 건가요? 네, 맞아요. 위탁 판매가 어떤 거냐면은 이게 저예요, 쇼핑몰. 여기 농장인데 농장에서 여기서 사진을 저한테 줘요. 네, 그런 사진이라든지 이런 정보를 가지고 제가 이거를 등록을 하게 돼요. 상품을 등록을 했으면은 고객이 제 상품을 보고 구매를 해주겠죠. 예를 들어서 구매를 한 가격이 2만원이라고 해볼게요. 사과에 대한 원물 가격이 12,000원이면은 농장에서는 고객으로 바로 이렇게 상품을 보내주게 되는 거예요. 그럼 저는 실질적으로 마진을 8,000원을 가져가는 거고, 농장에서 바로 이렇게 보내주기 때문에 저는 재고라든지 사무실이 따로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이런 구조다 보니까 저는 이렇게 집에서라든지 카페 같은 데서 일을 해도 크게 문제가 되진 않죠. 저는 사실 제 사무실이 여기에 다 들어갑니다. 노트북 한 대만 들고 다 하시는 거네요. 이게 사무실이에요. 직원도 없는 거죠, 따로? 네, 직원도 따로 없어요. 컴퓨터가 사실 제 보물 1호입니다. 이게 없으면 돈을 못 벌어요. 근데 이제 공산품은 네. 이제 인터넷에서 많이 시키는데 네, 맞아요. 과일도 사람들이 많이 시키나요? 과일 자체가 일단은 농장에서 바로 오는 거다 보니까 또 신선해서 많이들 시키는 것 같고, 또 온라인 같은 경우는 리뷰를 또 제가 보고 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시켰던 사람이 리뷰를 썼던 거기 때문에 맛있을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들 많이들 시키시는 것 같아요. 리뷰 때문에 좀 더 신뢰가 가니까. 근데 당장 최근에 적혔던 리뷰니까
맛있을 확률이 좀 더 높겠죠. 그러면 과일도 네. 성수기, 비수기 뭐 이런 게 있나요? 웬만해서 연중으로 다 팔리긴 하는데 정말 잘 되는 시즌이 더 있긴 한 것 같아요. 지금부터 사실 판매되는 것들이 진짜 잘 팔리는 것들인데 지금 6월 달이잖아요. 이제 복숭아랑 자두가 엄청 나오는 시즌입니다. 수박이 아니고요? 수박도 판매를 하고 있어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수박도 잘 판매가 되는데 진짜 말도 안 되게 복숭아랑 자두가 엄청 팔려요. 이번 달은 얼마 정도 예상하시나요? 이번 달은 2억 넘을 것 같아요.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은 신규 접수거든요. 주문건 계속 들어와요. 이게 2분 3분 전이잖아요. 계속 접수. 지금 제가 이렇게 걸어가는 순간에도 팔리고 있습니다. 여기가 제가 살던 고시원이라서 한번 보실래요? 방음이 안 돼서 좀 조용히 해줘야 돼요. 여기가 이제 제가 일하다가 힘들 때마다 올라와가지고 이제 좀 쉬었던 그런 곳이에요. 옛날에 제가 살았던 집을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보시면은 이렇게 창문도 이렇게 철창으로 막혀 있고요. 이게 누우면 끝나요. 이런 집에서 제가 열심히 돈을 모아가지고 한강뷰로 간 거죠. 그럼 여기 이렇게 다시 와보셨는데 네. 좀 기분이 어떠세요? 옛날 생각 많이 나죠. 여기는 진짜 옛날에 이제 진짜 진짜 일 계속 해가면서 이제 버티면서 제가 사실 저 오피스텔이 여기서 얼마 안 걸려요. 그래서 지나갈 때마다 항상 보였던 오피스텔이고 한강뷰에 사는 사람들 어떨까 이 생각을 하면서 좀 여기서 되게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약간 예전 생각 나면서 오히려 그때를 더 생각하면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약간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가끔 또 놀러 와요. 가깝다 보니까. 가끔 이제 초심 잡으러 오시는 거예요? 맞아요. 가끔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예전만큼 또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여기 이런데 옥상 한번 올라와서 맞다 옛날에 이렇게 힘들었을 때가 있는데 내가 버텨냈다 그런 것도 버텼는데 이제는 못할 게 있겠냐 이 생각하면서 여기서 마음을 한번 다잡고 갑니다. 근데 밥은 어디서 먹어요? 밥은 제가 여기 옛날에 먹었던 여기 상가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간단하게 먹으면 될 것 같아요. 바로 아래 있어요. 그래서 일로 오신 거예요? 네, 밥도 먹을 겸. 사장님은 이렇게 서울 올라와서 네.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 뭐 이렇게 마음먹은 계기가 있었나요? 부모님 때문이기도 한데 되게 약간 효도를 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이 부모님이 되게 일찍 결혼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러시다 보니까 이제 정작 즐길 때 저를 키우시느라고 되게 많이 이제 못 즐기셨어요. 그런 감사한 마음도 있고 뭔가를 좀 더 해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이렇게 이어졌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려면은 돈이 좀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뭔가 좀 더 행복하게 해드리려면은 제가 많이 벌어야 되겠구나 생각을 해서 이제 이렇게 제가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가 고시원 살 때 자주 오시던 식당 맞나요? 자주 오는 데는 아니고 사실 자주 오는 데는 여기 옆에 우동집이거든요. 근데 이제 자주는 못 오지만 매번 오고 싶었던 데 왜냐면 돈가스가 가격이 좀 있다 보니까 쉽사리 못 하던데 이제 지금은 자주 오는 식당이 됐습니다. 고시원 살 때 옆에 우동집 갔었어요? 네, 그거 싸니까 비용 아껴야지. 근데 창업하시기 전에 이렇게 과일에 대해서 좀 많이 알고 계셨어요? 저는요 과일하면 사과, 배, 귤 이 정도밖에 몰랐습니다. 그럼 아예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한 거예요? 진짜 하나도 몰랐고 사실 하면서 배우다 보니까 그게 더 빨리 배웠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과일은 독학으로 배우신 거예요? 아니요, 저는 스승님이 따로 계십니다. 저는 작년 7월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스승님이 알려주신 방식대로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었고요. 어찌 보면 제가 사람을 잘 만났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일하러 가시는 건가요? 네, 이제 밥 먹었으니까 이제 일해야죠. 많죠. 이게 주문 들어온 건인데 이게 오늘 들어온 거죠? 네, 그쵸. 어제 전날에 들어와서 오늘 발주를 넣었던 건이에요. 그래서 보시면은 527개죠. 하루 만에 이 정도가 계속 나오는 거라 보시면 계속 주문 들어옵니다. 이런 식으로. 네. 그럼 이렇게 팔아서 네. 마진은 보통 어느 정도 보시는 거예요? 보통 마진을 24% 정도로 잡긴 한데 이제 뭐 마케팅비라든지 광고비 같은 거를 좀 제외하고 나면은 한 15% 정도 남는 편이에요. 위탁 판매인데 네네. 많이 남네요? 네, 이게 구조만 잘 잡혀 있으면은 마진이 이렇게 저처럼 남을 수 있는 구조로 진행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구조를 만들기까지 얼마나 걸린 거예요? 한 달도 안 걸렸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저는 조금 더 열심히 하고 뭔가 빠르게 성과를 내고 싶어서 총 해서 3개월 정도는 제가 하루에 막 16시간 정도 이렇게 일을 하면서 갈아놨던 시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한 달을 배운 거고 네네. 2달은 추가로 더 열심히 했다 이런 말인 거죠? 네, 한 달이면 충분히 다 배우고요. 근데 저는 이제 좀 더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뭐 강의 기반으로 해서 좀 더 추가적으로 제가 또 심화적인 부분을 공부를 따로 했었어요. 그러면 지금 하루에 보통 몇 시간 정도 일하시는 거예요? 하루에 한 3시간 정도밖에 안 해요. 왜냐면은 제가 이거를 처음에는 이렇게 갈아넣던 시간 동안 했던 것들이 좀 더 이런 비효율적인 시간 같은 거를 최대한 줄여서
진짜 난 조금만 일해도 이제 이렇게 벌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면 지금 3시간 정도 일해서 1,000만 원 이상 버시는 거네요? 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구조를 만들면서 가장 좀 힘들었던 거 어떤 거예요? 이제 저는 디자인을 해본 적이 없어서 상세 페이지 이런 거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전 그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쉽게 하는 방법 없을까? 왜냐면 이거 하나 만드는데 3-4시간씩 걸리다 보면 이제 너무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면 좀 쉽게 하거나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 약간 그래서 제가 사용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걸 통해서 이제 제가 조금만 일해도 이제 상세 페이지가 뚝뚝 나올 수 있는 그런 거를 제가 만들었죠. 이거는 제가 GPT를 쓰는 건데 이게 지금 교육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지금 예시로 부사사과를 판다고 해볼게요. 부사사과를 여기다 검색을 해주면은 알아서 이제 시트 형태로 만들어줘요. 자,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좀 이따 이 나왔던 내용을 토대로 제가 이걸 복사를 구글 시트에 할 거예요. 이렇게 준비가 된 상태에서 공유하기를 눌러서 이제 링크 복사를 해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제가 이 지금 서령딸기라는 상세 페이지거든요. 이렇게 지금 잡혀 있잖아요. 이거를 제가 부사사과 페이지로 한번 바꿔볼게요. 하나 복사해 줄게요. 복사를 해서 클릭 해주면은 이렇게 바뀌어요. 상세 페이지가 벌써 만들어진 거예요? 네, 이게 지금 보시면은 다 바뀌었죠. 내용도 보시면은 글도 바뀌고 사진도 이렇게 바뀌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상세 페이지 하나 만드는데 3시간, 4시간 막 이렇게 걸렸다 했잖아요. 이거에 시간 쓰는 게 너무 아까우니까 이렇게 GPT 통해서 이렇게 빠르게 해서 올리는 게 더 효율적이죠.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쵸. 사실 제가 아까 뭐 크게 뭐 보여드린 게 있나요? 그냥 부사사과 검색하고 복사 붙여넣기 하고 또 다시 그걸 복사 붙여넣기 해서 상세 페이지로 딱 GPT가 그럼 상세 페이지를 만들어주는 거네요? GPT를 통해서 대본을 만들고 그 대본을 저희가 생각을 안 해도 쓸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GPT가. 그래서 그거를 이제 툴을 통해서 바로 자동 변환이 되게끔 해주는 거예요. 그 툴은 피그마라는 툴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디자이너 하시는 분들 아마 아시는 그런 건데 상세 페이지 만들 때 쓰는 건 중에서 이제 연동을 되는 건데 그럼 GPT랑 피그마라는 툴을 같이 쓰는 거네요? 지금? 맞아요. GPT랑 피그마랑 콜라보를 했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걸 잘 쓰시는 분들이 없어요. 예전에는 진짜 제가 막 16시간씩 일했다 했잖아요. 사실 이런 거 만드느라고 제가 시간 엄청 썼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런 거를 안 해도 되니까 가볍게 빠르게 만들고 근데 그 외에 내가 다른 거 할 수 있는 것들을 하고 하는 오히려 저는 여유 시간이 더 생겼던 것 같아요. 돈 들여 벌고. 근데 이렇게 상세 페이지만 만든다고 해서 네. 과일이 잘 팔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잘 팔리는 과일을 선택을 했는지가 중요한 거라서 그러면 제가 잘 팔리는 과일을 어떻게 찾는 건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네이버 데이터 랩이라는 거거든요. 작년 6월부터 한 달 동안 이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이 팔리는지를 한번 보는 거예요. 보시면은 지금 복숭아가 월등히 높죠. 아까 제가 복숭아가 잘 나간다고 했잖아요. 검색량 높은 거를 이렇게 파시는 거네요, 그러니까? 네, 인기가 있고 잘 팔릴 만한 거를 이런 식으로 데이터로 검증을 하시고 나서 들어가셔야 돼요. 그럼 이제 과일을 받을 농장을 구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런 농장은 어떻게 구하나요? 이렇게 쉽습니다. 복숭아 농장 이렇게 검색을 해주면은 이게 농장을 저희가 찾는 방식이거든요. 이렇게 지금 연락처가 나와요. 이걸 통해서 이제 연락을 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한 가지 방법은 이제 도매처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 도매처라고 하면은 이런 농장을 직접 번거롭게 찾을 필요가 없어요. 저희가 만약에 주문을 하나만 해도 그 도매처에다 발주를 넣으면은 도매처 입장에서는 그거를 바로 도매처가 보내주는 개념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농장이나 도매처에 발주를 넣는 거고 아까처럼 그 상세 페이지 만드는 거고 네, 그렇죠. 쿠팡에 올리는 거고 이제 쿠팡에 올리면 이제 판매가 되죠. 쿠팡에 올린다고 해서 다 잘 팔리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하나 예시를 좀 보여드릴게요. 쿠팡이 초보자들이 하기 정말 좋아요. 왜냐면은 쿠팡에는 롤링 시스템이라고 있거든요. 귤 검색하면은 지금 1등이 리뷰가 지금 27개밖에 안 되죠. 근데 지금 얘가 1인 거예요. 근데 보시면은 5등이 리뷰 몇 개인 줄 아세요? 6만 개. 리뷰 6만 개 있는 사람이랑 내가 이제 올라와가지고 리뷰가 27개밖에 없는 사람으로 봤을 때 당연히 리뷰가 더 많은 사람이 더 잘 팔려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순위가 오히려 지금 리뷰가 많은 게 5위고 적게 지금 리뷰가 27개밖에 안 된 사람이 1등을 하고 있어요. 이게 쿠팡 자체가 계속 이렇게 순서를 섞어줘요. 그러다 보니까 초보자 입장에서 잘하는 셀러를 이기기가 쉽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럼 이런 방식으로 해서 네. 돈을 많이 벌고 계시잖아요. 네, 맞아요. 창업할 때 비용은 얼마나 들어갔었어요? 저는 사실 군적금으로 했었기 때문에 2천만 원 정도로 하긴 했는데 사실 이거는 돈이 많을수록 좋긴 하지만 300만 원에서부터 시작도 가능하더라고요. 돈이 근데 들어갈 게 뭐가 있나요? 초기? 농장에서 이제 비용을 이제 저희가 먼저 줘야지 이제 보내주기 때문에 그 원모를 낼 수 있는 그 금액 정도만 있습니다.
아, 돈이 돌아야 되니까. 네, 맞아요. 왜냐면 저희가 돈을 줘야지 농장 입장에서도 물건을 보내줄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좋은 점이 나중에는 이제 처음에는 당일 이렇게 보내야 하긴 하는데 나중에 되면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월에 한 번 정산해서 이런 식으로 한 번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어요. 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창업 비용이 아니고 네. 돌아야 되는 돈이 필요한 거네요. 맞아요. 온라인 스토어가 돈이 돌아야 되는 돈이 필요해서 돈이 드는 거예요. 시작했을 때부터 나왔던 매출을 좀 보여드릴게요. 제가 7월 달부터 했다고 했잖아요. 7월 1일부터 25년 5월 31일까지 일단 한 달로 끊는 게 좋을 것 같아서 11억 3,900. 그러면 여기서 15%면은 뭐 계산 되시죠? 지금 나이가 24살입니다. 친구들에 비해서 돈을 많이 버시고 계시는 거네요. 그쵸, 훨씬 많이 벌죠. 또래에 비교했을 때는 진짜 많이 번다고 할 수 있어요. 친구분들은 보통 대학생이니까 아, 돈을 안 벌죠. 그래서 제가 밥도 많이 사주고 이제 맛있는 거 많이 사줍니다. 이건 어제 매출인데요. 이거 월요일이죠. 1,100만 원 정도 나왔어요. 하루 매출이. 복숭아가 진짜 잘 팔립니다. 근데 좀 위탁 판매 치고 많이 남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맞아요. 그 농장이랑 잘 거래를 하거나 좋은 도매처를 찾아주면은 이렇게 좋은 마진으로도 거래를 할 수 있어요. 저는 그래서 좀 지금 스승님이 운영하는 도매처를 쓰고 있어가지고 좋은 가격에 또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장님은 이렇게 어린 나이에 이렇게 돈을 많이 벌게 되면서 네. 삶에서 가장 달라진 건 뭐예요? 일단은 가장 큰 거는 그러니까 마음에 좀 여유가 생겼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 돈 없을 때는 좀 마음에 여유가 없다 보니까 그냥 일하는 데만 몰두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돈도 이제 좀 괜찮게 벌리고 그리고 시간도 좀 생기다 보니까 좀 이제 제 여유를 즐기면서 할 거 해보고 싶은 거 해보면서 좀 즐기는 게 좀 많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예전이랑 다르게. 그러면 수익이 늘어나면서 네. 제일 먼저 바꾼 건 뭐였어요? 부모님한테 그때 효도를 좀 해드리고 싶었다는 걸 이제 말로 표현한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이제 최근에 또 부모님 여행 가셔가지고 용돈 같은 것도 좀 드리고 그리고 뭐 식기세척기 이런 거랑 다이슨 드라이기 약간 이런 거를 좀 계속 선물로 주기적으로 좀 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지금 돌이켜 보면은 네. 여태까지 이제 살면서 가장 잘한 선택은 뭐였던 것 같아요? 일단은 서울에 무작정 올라와서 뭔가를 도전했는데 그게 과일 위탁이었던 것 같아서 전 과일 위탁 시작한 거 정말 잘한 것 같아요. 그게 없었다면 지금 제가 지금처럼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같은 나이 또래가 네. 이제 사장님하고 같은 비슷한 삶을 살고 싶어 한다면은 어떤 조언을 해주시겠어요, 사장님은? 전 진짜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은 일단은 생각만 하지 말고 무조건 실행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보통은 이제 생각만 하다가 안 하시는 분들이 대다수긴 하거든요. 근데 진짜 저라서 뭐 특별한 게 아니라 저는 그거를 실행을 했던 사람인 거고 그 결과가 이렇게 좋게 나왔던 것 같아요. 진짜 지금 만약에 보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은 이제 진짜 고민만 하지 마시고 실행을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네. 앞으로 더 도전해보고 싶은 목표가 있다면은 일단은 지금 매출보다 더 많은 3억대 매출이 되는 셀러가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고시원에서 이제 한강뷰 오피스텔로 간 것처럼 이제 돈 좀 많이 모아서 부모님도 좀 더 좋은 집으로 이사시켜드리는 게 제 목표입니다.